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토요포커스에서는 매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할 기업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기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계 최고의 기업들도 성장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세계적인 기업을 꿈꾸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을 찾아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오늘의 기업. 회사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넓은 공간 안에서 각자 열일 중인 직원들.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 제작진이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좀 바빠서 다음에 와주시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완전 철통 보안이네요. 어떻게 됐어요? 나와서 테스트 하시죠. 가시죠. 어디 가시나요? 대체 어딜 가시는 건가요? 우선 제작진도 무작정 따라 나섰는데요. 웬 차가 한 대 서 있네요. 그런데 저 위에 달린 건 뭔가요? 이 차는 저희 회사의 모든 기술이 들어가 있는 특별한 차량입니다. 무슨 비밀을 가진 차일까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어떤 차인지 함께 차에 타보기로 했습니다. 큰 도로로 나서는 자동차. 안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핸들이 막 저절로 움직이네요. 네, 자동차에서 계산을 알아서 해가지고 자동으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이 기업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인데요. 기존 완성된 차량으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음료수 같은 것도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음료수 정도야 편하게 먹죠.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작진이 준비한 돌발 미션. 이야, 두 손이 자유로워야 진정한 자율주행이죠. 이날 약 1km의 구간을 자율주행해보았는데요. 차선 변경은 기본, 신호 대기에 코너를 돌기까지 주변 환경을 파악하며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현재 레벨 3에서 레벨 4 사이까지 개발한 상태인데요. 일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뛰어난 기술로 지난해 도심에서 20분간 자율주행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필요한 지역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어디서든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작동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먼저 여기 위에 있는 센서 셋으로 이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고요. 여기 이제 라이다나 카메라, 레이더 등으로 주변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차량의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센서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여기 PC 쪽에서 처리를 하고요. 처리하는 방법은 뭐 인공지능이나 이제 뭐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차량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자율주행 기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회사로 돌아와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직원들. 현재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더욱 개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데요. 지금은 라이다 장비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서 핵심 장비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부착돼서 주변에 있는 장애물이나 사람, 건물 등을 인식해서 그 정보를 차량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이다 센서는 주변 환경을 실시간 3차원 지도로 빠르고 정밀하게 인식해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운전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테스트해봅니다. 이렇게 라이다, 카메라 등 각종 전자부품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주행하는 시스템을 개발. 이 회사만의 독자적인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거죠. 기술력만큼이나 회사의 경영 방식 또한 남다른 이 기업. 모두가 같은 직원이라는 생각으로 사장실도 따로 없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전 임직원이 동일한 공간에서 수평 구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좀 더 업무 효율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프로젝트 팀 메시면인데 회식비 좀 지원해 주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불필요한 수직 문화를 없애고 지속적인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는 김 대표. 잠시 회의 좀 하시죠. 몸만 돌리면 회의실로 변신. 이런 자유로움이 좀 더 빠르게 신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었던 비법이죠. 그런데 이 기업의 또 다른 특징은 비전공자인 직원들도 많다는 건데요. 원래는 이제 호텔 경영학과 쪽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부족하지만 회사에서 교육과 기술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선 도전 정신과 열정만 있다면 자기 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답니다. 저도 전공에서 전종학인데 경영을 한 것처럼 저희 직원들도 계속 자기 개발 투자를 하면은 자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것이 저희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유니콘으로 성장해 나갈 길 중 하나가 아닐까요? 네, 앞서 영상으로 만나본 국내 자율주행 기술업체가 과연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과 이 자율주행 업체 김기혁 대표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상당히 놀라운데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텐데 원래는 핸드폰 소프트웨어 기술업체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핸드폰에서 자율주행 차로 폼팩터 변경이 어려웠지만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이었기 때문에 민첩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은 인지 판단 제어인데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고 빠른 변화에 대한 도전이 가장 큰 힘이었으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누구보다 자신 있었기 때문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업계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이나 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인들이 4차 산업혁명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자율주행차 기술이고 저희 회사가 이 기술 선도를 하고 있으며 회사는 10년도에 매출 10억 원에 시작해서 19년도 매출 170억 원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도 170여 명의 임직원들이 자율주행차 기술을 선도하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임직원의 80% 인력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고 네.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국가선 선선대상 최고 영예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로 생산성 향상에도 좀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율주행 기술은 생산성 혁신에 있어서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운전은 AI 기계가 하게 되고 사람은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의사결정, 회의, 또 기획 업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좀 휴식을 통해서 또 역량 배가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의 또 다른 차원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은 결국 운송에서의 혁신을 또 이뤄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송 서비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해야 될 일들을 또 차 안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고령화 시대에 농업의 트럭터라든가 이런 데도 사용이 돼서 고령화 시대에 그 농사를 누가 질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쌓은 노인들도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게 될 것이고요. 네. 심지어는 자율주행 선박의 경우 안전사고도 제로화할 것이며 그런 운송 서비스에 있어서도 굉장한 생산성 혁신을 낼 것으로 보고 있어서 각국 정부는 지금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런 훌륭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유니콘으로 성장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혁 대표님 회사에는 다른 회사에는 있는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실리콘밸리 4차 산업혁명 선진 기업들을 벤치마킹해봤더니 작업 공간과 문화가 한국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저희 임직원들도 창의적이고 열린 문화를 갖기 위하여 임원실, 파티션 선을 없앴고 모든 사람이 한 공간에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평 문화가 장착되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무 경영을 바탕으로 한 수평 문화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수평적 조직 문화는 감성 생산성, 즉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생산성
그래서 굉장히 조직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그리고 지식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사실은 자율적인 토론 또 비판적 사고 그리고 연령과 상관없이 서로 소통하는 문화가 필요하고 그것에 의한 집단지성이 필요할 텐데 이거는 당연히 수평적 조직 문화가 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조직 문화는 이제 커나오는 미래 세대에게는 정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애자일 조직이란 것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자일 조직은 빠른 의사결정, 작은 비용으로 해보고 안 되면 빠지고 아니면 성공하면 점차 확단시키는 건데 이거는 바로 수평적 조직 문화에서 굉장히 가능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성 향상에서 매우 중요한 조직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기혁 대표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단계적으로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빠르게 성장했지만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실리콘밸리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한국에서도 자율주행차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이 산업에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 또한 그런 유니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글로벌 시장에 나가야 이 시장이 우리 국내 안에서 있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성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핵심 기술력과 시장 진출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김기혁 대표 회사의 경우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말씀드린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역량 확보인데 생산성 본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플러그앤플레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퍼듀 대학, 뉴욕 주립대, 그리고 스탠포드, 그리고 또 관련되는 국내외 벤처 캐피탈과 연계되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기업들을 몇 개를 미국 시장에 진출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우리 김기혁 대표 회사 같은 경우는 인재 확보와 또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해서 제품과 이 시스템을 완전히 갖춰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KPC하고 협력을 하게 된다면 세계 시장으로 나가면서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으로 보다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누구보다 발빠르게 미래를 읽고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든 김기혁 대표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이 자율주행 업계의 중심에 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